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귀찮네. 그 다음에 이제 변소 담당, 변소관? 그렇지. 변소를 정수하고 세정할 불을 이루겠는 정두! 나무를 하고 불을 지피는 부목! 부목 있죠. 있었으니 스님들을 받들어 섬기는 제가자 직책도 있는데 이들을 정인이라고 했더라. 이러면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 제가자 중에서 스님들을 떠받드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했더라 이런 얘기죠. 정인은 십성률에도 나오는 것이라 부처님 당시부터 수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찰마다 약간씩 다름을 보이고 있으니 또 총림 등 큰 사찰을 작은 사찰을 다르다. 10명 안팎의 선원에는 한주, 입승, 명등, 정통, 지전, 욕두, 다각, 서기 등 꼭 필요한 소임만을 정하지. 왜냐면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각 사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특이한 소임도 보이는데 해인사, 통도사, 성광사, 선원사에는 대중들의 마호죠. 마호. 이거 마호죠? 옷손지를 도우려면 뭐예요? 풀 먹여. 근데 풀을 못 하려고 먹이나. 근데 풀을 먹여야 바삭바삭하고 이렇게 좀 시원하다고 합니다. 풀을 쓰는 소임인 마호. 마호가 누구죠 이거? 성철 스님이 마호랬던가. 이외에 조팔이나 근탈의 때마다 부처님께 올릴 공양이나 신도들에게 해공할 음식을 준비할 인물을 정하는 육색방. 이거 육색방 좋겠네. 이거 하다가 꼬투리 남으면 좀 먹을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육색은 뭐예요? 육법공양을 말하나? 하여튼 육색방. 그리고 선언과 가응 그리고 큰 법배 때는 용상방도 약간씩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 통되고 있는 모든 용상방의 직책을 모두 종합하면 80여 종. 너무 많아. 너무 직책을 80가지를 해. 수행이나 잘할 일이지. 응? 그래도 수행 잘하면 그만인 거지. 뭔 80종을 이래. 오늘날 한국 선불교의 종지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불교 초계종에서는 경허선의 요체인 중도불의 선지를 간직한 선의 가풍이 전국의 선원에서 하항과 동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더라.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학들은 1898년 경허선사가 한국선의 가풍을 잇고자 영호람의 크고 작은 선원 180개를 선언한 개설은 그 선방에서조차도 경허선으로 시작된 방합록의 가풍은 현재 이어지지 않고 있더라. 내가 확인해본 결과. 말이 되나? 난공스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방합록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언젠가부터. 진제스님부터 용상방이라고 쓰고 있는데 뭘 용상방이라고는 일 모르나 봐. 우리 경허선사대에서 잘. 안타까운 일이죠. 용상방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본을 또 이어가고 있다. 한국 선불교 종주 경허선사가 이룩한 방합록의 의의를 가풍을 잊지 못하고 잊지는 이 이자를 쓰면 안 되죠. 혓 지못하고 용상방을 빌어 쓰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과연 누구의 허물인가? 대한불교 조회종 나와라 오바. 뭐냐? 이 보너스가 한 번씩 오면 좋아요. 이게 어디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 삼수갑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누굴까요? 누굴까요? 왼쪽은 경허, 오른쪽은? 이거는 경허선사와 남전당 한교가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갑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마지막에서 여기 언덕에서 이별을 해요. 이제 가면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까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전당 한교는 가고 경허선사만 갑산으로 가서 나중에 경허선사가 편지 보내니까 또 와. 누가? 남전당 한교가. 그래서 남전당 한교와 경허선사였어요. 갑산 들어가는 길. 제204장 해인사 국왕루에서 경허선사가 처음으로 선언을 개설하시죠. 경허는 해인사에서 하안거 결제를 주도하고 대중이와 원만하게 안거에 들어가자 비로소 국왕루에 올랐어요. 그리고 국왕루에서 시한수를 읊죠. 옛날에 범어사에서는 그 보제루에 올라가지고 보제루에 올라서 경허선사가 탄토객이라고 해가지고 시를 남기셨죠. 이 국왕루에서는 뭘 남기실까요? 그리고 자신이 지내온 과거를 한순간에 잊고자 해요. 그리하여 경허는 국왕루에서 자신을 용이라고 표현해.
만학 정범 반석에 싱그러운 용이 등한히 나리려 하네. 오 마이 갓. 읊고 있는 대선사 경하의 기계다. 국왕루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정면 7칸 측면 4칸의 중층 맛배지붕의 건물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국왕루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해요. 종무소를 했다. 종무소를 꼭 거기다 했어야 되냐? 국왕루는 해인사 개창 당시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1817년 순조 17년에 정충년의 대화제 때 소실되었고 이후 1819년 순조 19년에 감사 이재의 주소로 도내 40명의 승려의 시금과 시금은 시주금이죠. 거창 사람 김용술이 시주하여 중건하였더라. 손 아파. 아이고 내 손이 안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뭐냐. 에이씨. 맨날 손 아파. 그보다 안티프라민 발라야 되는데. 원래는 기능상 제식시나 법요를 집행하던 곳이었는데 경화가 수선사가 오니까 너무 비좁아. 그래서 이것을 임시로 이곳에 선원을 개설하게 돼요. 건물은 경사지에 있어 정면에서는 중층이나 후면에서는 단층으로 보여요. 아래층 건물에는 목재기둥으로 되어 있으나 후면은 철근 콘크리트 동벽 위에 주초석을 놓고 상층 기둥을 받치고 있더라. 떠받치고 있죠. 지금도 국왕루는 있더라.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하층 바닥은 화강석 판석으로 되어 있더라. 기둥 위에는 외곽 출목에 공포를 얹었으며 구조는 구량가로 되어 있고 겹쳐마 맛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하층 흑칸은 좌우 끝칸에는 판문을 설치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죠. 각 칸마다 높은 창문을 달았으니 경호는 이곳 국왕내에 올라보니 이곳이 천망이 도무주가 수행자가 공부하기에도 좋은 도각으로 보여 이곳에서 하한거를 하죠. 안거자들이 수행하는 것을 허약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그거 부시고 하한거 해제한 다음에 수선사를 짓죠. 그래서 9월 15일, 8월 15일 양력으로 8월 15일 중추절 날 거기서 저기를 해요. 뭐죠? 개관식을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거기서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써주시죠. 비록 날 같지만 하한거 수행인이 비좁은 선방에서 한거를 나기는 너무 휩싸여 이곳에서의 수행 장소도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선방의 대중들은 이번 하한거를 마치고 나서 비좁은 협산 선방을 새로 짓기로 했어요. 근데 또 이 새로 짓기로 한 이유가 모든 게 이 세상은 다 돈이잖아요. 돈. 도보다 더 센 니은. 저도 이 니은 때문에 무너지니까 그 니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언제? 마침 경호선사가 같은 1899년에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뭐를 하게 되죠? 인경불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절에다가 돈을 내놓으니까 시주금을 내놓으니까 그 시주금으로 수선사를 짓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운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방의 대중들은 이번 하한거를 마치고 남면 비좁은 협산 선방을 새로 짓기로 합의하여 5월부터 수선사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중봉사를 시작했죠. 그 장소는 바로 차들당 아래쪽에 있는 음력 9월 보름을 기한으로 했는데 음력 8월 15일 날 완공을 보죠. 동안거를 목표로 해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더라. 한 달 빨리 됐어요. 나온다. 국광루. 이 광자가 이제 넓을 광이 아니고 9군데로 광명이 수설한다. 이게 경전에 나와요. 화엄경인가 어디에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게 나오는 그거예요. 9개의 광명을 쏟아내는 거죠. 국광루. 그러니까 이 국광루라는 이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지 사방 오방 팔방이 다 보이더라. 거기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이더라. 뭐가? 가야산 해인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야산 해인사에 있는 그 봉우리를 경호선사는 신선봉이라고 하죠. 신선봉. 자, 의경각 조선만이요. 왕사무비 일목문이로구나. 저기요 건곤 탄토계이니 국광루상 칭천산이로구나. 의는 뭐예요? 의지하고 의지해서 이런 얘기요. 의지하고 의지해갖고 어디로 올랐어? 장경각에 올랐어요. 경각. 지금도 장경각이 좀 높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계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계단으로 착착착착착 해놔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저기 하죠. 수다라장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지만 그때 경호선사 당시에는 국광루가 이렇게 장경각이 멀리 있어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늙었도다. 경호사가 당신이 늙은 것을 항상 표현할 때 의와
그 구를 전자를 쓰죠. 떼굴떼굴떼 굴렀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뭐냐. 여기는 이제 의만 했으니까 갱신이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서 올라가 어디에? 경각에 올라보니 어디에 도달했다. 경각에 올라서 도달했다. 어디에? 선만에 도달했더라. 오 마이 갓. 선만이 뭐예요? 신선선? 이 만은 봉우리만. 응? 산. 그러니까 신선이 살고 있는 봉우리에 도달했더라. 즉 신선봉. 그 해인사의 앞에 있는 그 봉우리를 경사가 신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만에 도착하니, 그러니까 장경각 뒤편을 말하는 거겠죠. 왕사무비 일몽문이로구나. 왕사 지나간 일들이 꿈이 일몽 한순간에 일몽문이 아닌 게 없더라. 다 한순간에 일몽문을 거쳐와서 한바탕 일장춘몽이더라. 이런 얘기죠. 경서사가 이 일장춘몽이라는 걸 많이 쓰니까 그냥 윤창아가 잘 들어라죠. 아니 스님이 돼갖고 맨날 그런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동학농민 혁명을 거치면서 경서사가 본 그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겪은 그거는 일장춘몽이었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선사가 무슨 맨날 일장춘몽 비극적인 얘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일몽문이더라. 적유 건곤 단토객이니 이 적자는 뭐예요? 마침내 적자예요. 그렇지만 한바탕 꿈이지만 내가 마침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마침내 누가 있어? 건곤을 하늘과 땅을 탄토객 삼킬탄 토해낼 터 하늘과 땅을 삼켰다가 토해내는 객이더라. 내 이름이 뭐더라? 탄토객이더라. 일장춘몽이지만 마침내 여기서 나는 건곤을 삼켰다 배앗는 탄토객이 있더라. 누가? 나 송경호. 어디에? 북악로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봉준 장군을 다 보내고 아픔을 간직한 채야. 아픔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간직한 채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내가 건곤을 삼켰다 배앗는 탄토객이더라. 했으니 구광로산 칭천산이라구나. 그런 탄토객이 있어서 구광로에 오르니까 구광로에 올라보니까 여기 와서 뭐더라? 저울질하더라. 뭘? 천산을 저울질해. 와 멋있어요. 나도 천산을 저울질할래. 내 살다가 천산을 내가 저울질하고 그 건곤을 하늘건 땅곤 건곤을 삼켰다가 배앗어 천산을 저울질해. 누가? 탄토객이 어디에 와서? 구광로에 와서. 다 보이는 거죠. 구광로. 그렇게 이 멋진 이 구광로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에휴 다들 몰라요. 치문고와 만중산이요 하이 창생일망문이로다. 천두년한 무인식이니 반악실용기 등한이로구나. 그래서 치문고와 산은 높은 곳이죠. 구름이 이 침은 뭐예요? 베개침자예요. 베개침. 뭐를 구름을 베개 삼아 높이 가서 내가 누우니 만중산이면 수많은 산들이 겹겹이 중자는 겹칠 중자예요. 만중산 겹겹이 충충으로 해. 산은 겹겹이 충충한데 내가 구름으로 베개를 하고 높이 두었더라. 그러니까 구광로가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광로는 높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산은 중중하게 이렇게 겹쳐 있는데 구름을 내가 베개하고 높이 누웠더니 뭐래요? 하이 중생일망문이로다. 아래에 하계에 이런 얘기요. 다를리는 거예요. 하계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죠. 중생들이 여러 개의 모든 중생들 창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를 창창할 때 이 창생이야.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다른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비단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 귀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인간, 아수라, 천상 몰라. 그것들을 전부 다 내가 골고루 누워서 바라봐.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에 다른 많은 충생, 우를 창창 있는 충생들을 내가 어떻게 봐? 일망문이에요. 일망. 한 방에 관망할 수 있는 문이더라 이런 얘기야. 어디가? 구광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광로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나는 해인사에 가자마자 구광로부터 갔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하계 창생들을 골고루 바라보는 여기가 문이기도 하더라. 뭐이가? 구강루가 높더라. 구름을 베게 했더라. 나도 구름을 베게 할래. 그래서 그러면서 뭐래요? 전두연한 부인식이니 전두 연한 연은 뭐예요? 한은 고갈 우리가 한이라는 건 뭐예요? 가뭄이죠. 가뭄. 그러니까 전두 연한은 앞날에 또는 맨 앞에 전두는 맨 앞에 인류 역사상이 아니고 이유망불 이전 소식 그 앞에 해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무인식 단 한 명도 없더라. 근데 나는 알더라? 나는 알더라. 최초의 역사를 아는 이가 없으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최초의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이유만불 이전 소식을 아는 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이유만불 이전 소식을 알지요? 어이?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다 이런 얘기야. 깨달은 자만이 아는데 경어가 지금 힘들지만 자기는 지금 하계 창생들을 고루고루 살피면서 중생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그 이유망불 이전 소식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건 내가 깨달은 자다라는 걸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경어선사의 특징은 한없이 겸양했다가 한없이 높아가요. 법황이야. 나는 법왕이 되었더라. 법왕도 아니야. 법황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최초의 역사를 아는 이가 없으니 그 다음에 반학, 신룡, 기등 아니라 또죠. 반학. 여기서 반은 골짜기 학자예요. 이거는 일반적. 근데 여기서는 만학 천봉이라고 이거를 그 반석이라는 걸로 이 성명정 스님이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룡. 여기서 신룡은 누구죠? 신룡은 경어선사지요. 싱그러운 용이니까 신비한 용.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을 학, 용, 이렇게 그 붕세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 반자는 소반반자이긴 한데 소반반자라는 뜻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반학이라고 이걸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만학천봉이 이렇게 쫙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신선봉 반학신룡이 반학천룡 위에 반석 위에 만학천봉의 반석 위에 신룡이 누웠어요. 신룡이 있는데 중요한 말 이 기자죠. 버릴기. 여기 뭐 여기 이거를 또 성년정 스님은 살려내지 못했어요. 왜? 나는 꼭 그런 것만 보여. 왜? 동학농민에다 맞추면은 전부 이런 게 보여요. 왜? 이거는 경어선사가 여기다가 할 리가 없죠. 기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성명정 스님은 그 버릴 기자를 살려내지 못하고 계시죠. 살려내야 돼. 안 살려내면 이 시는 의미가 없어요. 이씨 어이가 없네. 이상한 것들이요. 이씨. 그래서 여기 이 전체에서 경어선사의 이 칠원율시 전체에서 경어선사를 드러내는 한 글자 이 한 글자가 예요. 뭘 버려?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싶어요. 경어선사는 버리고야. 신령이 뭘 버리냐니까. 여기서 뭘 버리냐는 거를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그러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하고 싶다. 등한히 나르고 싶다. 등한히는 또 뭐예요?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나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등한히. 우리가 왜 등한시한다고 하잖아요. 무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훌쩍 따라가요. 훌쩍 훌쩍 모든 걸 버리고 훌쩍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이 시 전체에서의 한 글자는 예요. 버릴 기자. 슬프죠. 저 글자만 나오면 나는 슬프더라고. 경어선사가 모든 걸 버리고 싶어 하시죠. 북한 시에서도 등장하고 가끔씩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안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싶어 해요.
경호는 지금 팔만대장경에 모셔져 있는 장경강을 참배하고 바로 구강로에 올랐더라. 역시 두 수로 연작시로 보이는데 경호는 해인사를 품고 있는 이 가야산을 왜냐하면 구강로에서를 두 번 써요. 시가 연작시가 있어요. 이 가야산을 선만이라고 부르고 선만은 뭐죠?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 말. 신선이 사는 신선봉. 그래서 그 봉우리 이름을 신선봉이라고 경호사가 지으시는데 봉우리 봉자니까 그래서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했죠. 그때 공원에 오르고 보니 호서 20년 호서에서 20년은 일장춘몽 다 버리고 싶어요. 헛된 꿈을 꾸었다 이거죠. 민초들을 살리고 탐관오래를 숙청하고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지난 일들이 모두 한바탕 꿈이었다. 수리하고 있다. 이건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오늘은 마침 건곤을 삼켰다가 배앗는 객이 됐더라. 탄토객이 됐더라. 이런 얘기죠. 인천에 스승인 대선승 경호가 있어도 구왕에 올라 천산을 저우질하고 있더라. 멀리 가야산은 중중한데 구름을 베개하고 이곳 구왕내에 높이 올라보니 선승의 눈에는 창생들이 다 보여. 중생을 사랑하는 대자비로 하계의 창생들을 골고루 바라보는 그냥 딱 한눈이요. 한눈에 보여? 있다. 태초의 소식을 알리는 유유망불 이제 나오죠. 유유망불 이전의 소식을 알리는 알리 없는 중생들아 창생들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창맹이라고도 하죠. 창맹. 오를 창창하는 맹인 눈뜬봉사. 그래서 창맹이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야. 불교에서는 일체중생 제도받을 중생이 한없이 많다는 뜻으로 버려요. 억조 창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라고도 하며 불보살들은 창생을 모두 다 제도할 것을 서나라에서 중생무변 모변도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선악 불도무상 서원성 해가지고 뭐라죠? 우리가 사홍사홍 하잖아요. 거기에서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무지하게 많은데 모두 다 제도할 것을 제일 먼저 서원한다 이런 얘기죠. 최초의 역사라는 사람이 없으니 어이 아래 태도를 성취한 선지식 경험하니 최초를 역사를 한다라. 유유망불 이전 소식을 알게 되는 거 중생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더라. 그대들은 알겠느냐? 다만 만학천봉의 반석에 싱그러운 용이 된 경험하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이랬었냐 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릴 기자를 살려야 된다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등한히 나르려 한다 이 말이야. 무심히 알겠죠? 그저 경각을 쫓아 선만에 도달하니 경각은 장경각이고 선만은 신선봉을 도달하니 모든 일들이 다 한바탕 꿈이었더라. 꿈이로다는 것을 마침 건공을 삼켰다 배웠네. 경어가 있어 구강로에 올라 전산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다. 눈앞에 드러나는 사람 중중한데 구름으로 베개하고 높이는 하기 정서를 배려놓는 노승의 경어는 여기서 버티고 서 있더라. 이유망불 이전 소식과 대체의 소식을 알리라는 선지식 경어죠. 뭘 알리고 싶었어요? 이유망불 이전 소식을 알리고 싶었죠. 최초의 역사라는 이가 없다. 깨달은 자가 없다. 만학 정번 반석의 싱그러운 용 경화가 화공을 향해 무한히 나르려고 하고 있어요. 용이 돼서 나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화사는 용이 되고 싶었고 학이 되고 싶었고 또 뭐가 되고 싶었어요. 붕세가 되고 싶었고 경화가 해인사수선사에서 하한거 해제를 마치고 나니까 해인사에는 수선사를 새로 짓는 공사가 한창 했죠. 아까 말했죠. 누가? 고종황제가 보시금을 내가지고 무한을 하고 인경불사 보시금. 경화는 이때 바랑을 꾸려서 하한거를 끝내고 어디로 향해요? 천장암으로 가셔요. 천장암으로. 그래야 노승경은 오랜만에 고향에 들렸어요. 지난날에 해포를 풀고 있는데 해인사에서 인편으로 기배 왔어요. 뭔 인편으로 기배를 왔을까? 이제 해인사 수선사가 완공을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해인사의 수선사가 그 동안거 결제가 10월 15일인데 그보다 2달이나 앞서가지고 그 음력 8월 15일 추석날 기공식을 끝내고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하여 창건을 앞두고 있으니 대선사 조실께서 증명법사로 참명해달라는 전갈인 것을. 경호가 천장에 와 있는 동안 해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바쁜 불사를 진행해서 한 달을 앞당겼어요. 5월 15일 날 했는데 6월 15일 7월 석 달 만에 완공을 본 거죠. 그래서 불사가 완성돼서 경호선사가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써주게 돼요. 그것은 수선사를 새로 짓는 불사도 있었지만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해인사 장경각 임경불사가 한창으로 3년 동안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경불사의 국난을 불력으로 조자하는 영문이 있었으니 이 임경불사 또한 경허선사가 증명법사로 법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맹주가 아니고 맹주는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이랬죠. 이때 선지시 경허의 임무는 막중한 것으로 경허는 그 책임감을 통감했어요. 가야죠. 증명법사로 가야죠. 그래서 서둘러 해인사를 향해서 내려갔더라. 그리하여 해인사에 당도하고 보니까 번듯한 선원이 태설당 바로 옆에 공터에 세워져 있어서 그 이름이 뭐랬죠? 수선사. 지금은 선열당. 그날은 대한광로 3년 기해 9월 하순이었으니 양력으로는 9월 하순, 음력으로는 8월 15일 한 선화자가 나타나서 굳이 경허로 하여금 억지로 스님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써주세요 라고 계속 졸라. 써주기 싫어. 안 써줘도 돼. 해인사 수선사 지으려고 거다가 털을 닫으면 그게 이미 창건기야. 뭘 그런 창건기를 당기려고 그래 구질구질하게 라고 경허선사가 그냥 반대를 했는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라요. 해 그림자가 해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 데까지 하는 바람에 경허선사가 억지로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써주게 되지요. 선화자가 하도 졸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염선화 먼선화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염선할 거예요. 아마요. 끝났어?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우리 경허선사가 천장암 제비바위에 앉아가지고 홀로 계시는데 아주 달달 볶아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가 천장암에서 제비바위에서 앉아 계시는데 빨리 내려오세요 스님 정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어요. 다음 꼭 제205장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쓰다. 나오겠네.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쓰다. 언제? 1899년 음력 8월 15일 양력 9월 하순.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이름이 되게 길지요. 원문 그대로예요. 경허선사가 쓰신 거예요. 여기 호유 산수자야 유득편선 이시해어 조사창대 가람이니 유현지왕 2대 원력이다. 조성대장경 판자 대장경 판자 합주지 가야해인야 이미득 유위 결련 세 기해 추 방도. 그러니까 기해년에 한 거죠. 1899년이 기해년이야. 그리고 1900년이 경자년. 경허사가 남긴 방암록은 경자동하고 그 기해년 하한것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걸 해석하면 나는 산수의 논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이고 알아요 스님. 말씀 안 하셔도 경허선사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 그 천석고왕이신 줄 다 알지요. 천석고왕이시죠. 나는 산수의 논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신선이 돌다가 몸을 버리고 나는 산수를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해인사에 천장암에 있었다. 근데 니들이 불러서 왔는데 이곳은 이런 얘기. 왜냐면 해인사 창건기를 써야 되니까 해인사 얘기를 써야죠. 그죠? 지금부터 해인사 얘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뭐 신선이 돌다가 몸을 버리고 이거 뭐야? 어떤 신선? 채치원이 어디서? 홍류동 계곡에서. 그러니까 어디? 홍지암이죠. 홍류동 계곡에서 돌다가 몸을 버렸어. 그리고 조사가 큰 가람을 창건하고 조사가 누구죠? 수능 이정. 아시겠죠? 명부와 현세의 왕이 명부는 옛날 왕 그윽할 유자고 현세는 여기 현세는 누구냐면
이 명부는 이제 옛날 왕이니까 아마 뭐 신라로 말하면 그 무슨 왕이었죠? 현세의 왕은 누구예요? 고종이죠, 고종. 고종이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걸 해서 대장경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과 현재를. 그래서 왕이 큰 원력을 세워가지고 대장경방을 조성한 곳이 이 합주. 옛날에는 합천이라고도 했고 합주라고도 했어요. 강계도 말해요. 강계라고도 하고 강주라고도 했죠. 주자를 붙여요. 합주 가야산 해인사더라. 그러니까 옛 왕과 명부와 둘 다 이 절을 세우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또 대장경방을 조성한 것이 합천 가야산 해인사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